소고기 부위 중에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은 이래요. 취향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비싼 게 맛있습니다. 소가 부위가 엄청 많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설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표는 제가 만든 거고요. 아무 설명 없이 이 표만 보면은 감 정도는 잡히는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 표를 설명해보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그 소고기 전 부위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을 수 있게 되고, 어떤 부위가 어떤 식으로 먹었을 때 맛있는지 그런 것도 다 감을 잡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위가 가성비가 좋은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표를 그림 파일로만 따로 저장해 놓고서 즐겨찾기 해 놓고서 그 필요할 때 꺼내 보면 육식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표의 규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부위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각 부위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편집을 하면 좋겠지만 그냥 말로만 할게요. 이 영상들이 제가 다 만들고 대본도 다 쓰고 편집도 제가 하고 그걸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혼자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컨텐츠 하나 나오는 각오로 그 어떤 궁금한 부위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예 그 부위를 들고 나와가지고 까면서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용의는 있으니까. 학교입니다. 얘네는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웬만하면 맛있어요. 당연히 어딜 가나 가장 비싼 부위입니다. 살치살과 꽃갈비살. 살치와 꽃갈비살은 원래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발골 과정에서 칼에 의해 인위적으로 구분되는 녀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 한 마리에서 가장 마블링이 좋은 곳을 꼽으라면 딱 여기를 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살 녹습니다. 새우살은 비교적 인기가 많아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랫등심의 일부분으로 모양이 새우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새우살이라고 하고요. 이 살치와 꽃갈비살이 마블링이 깡패식으로 해가지고 극강의 부드러움만 있는 그런 캐릭터라면, 새우살 같은 경우는 근섬유 사이사이에 인력이 좀 약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씹으면서 혀로 굴렸을 때 독특한 질감이 있습니다. 그게 되게 재밌는 부위예요. 안창살은 소의 횡격막이고 돼지고기로 치면 갈매기살이 그겁니다. 돼지 갈매기살도 돼지 한 마리에서 감칠맛이 가장 뛰어난 곳이에요. 마찬가지로 소에서도 감칠맛이 가장 뛰어난 곳입니다. 이게 왜냐면 골격근보다는 내장근 같은 성격이 많이 있어가지고 되게 감칠맛이 높아요. 그 내장근이라는 게 감칠맛이 좀 높은 경향이 있거든요. 마블링도 상당히 많이 배어있는 곳이고요. 토시살은 횡격막 끄트머리에 혹처럼 달린 녀석입니다. 안창살과 근육 조직은 거의 같고요. 그래서 그 감칠맛도 안창살 마찬가지로 되게 뛰어난 편입니다. 가운데 힘줄이 지나가는데 이게 또 쫄깃한 맛이 또 좋아요. 자, 2티어 들어갑니다. 치맛살은 부드러우면서도 그 식감이 그 근섬유간 인력이 좀 약해서 부서지는 느낌이 좀 살짝 나거든요. 근데 그 부서지는 느낌이 기분 나쁘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되게 재밌게 부서져요. 탑티어의 새우살 설명과 좀 비슷하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새우살의 인력이 약한 느낌하고 치맛살의 인력이 약한 느낌이 좀 약간씩 달라요. 그건 직접 한번 드셔봐야지 아는 거지, 내가 말로 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그 식감 때문에 육사시미를 먹을 때 최고의 부위로 평가받는 게 바로 치맛살입니다. 근데 보통 워낙에 비싼 부위라서 보통은 구워 먹는 게 좀 더 가성비가 낮다고 생각이 되니까 보통은 다들 구워 드시잖아요. 그 육사시미로 한 번쯤은 드셔보셔도 매우 좋습니다. 돈값은 해요. 늑간살은 갈비살을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에 뼈에 붙은 고기가 가장 맛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게 바로 갈비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특징이에요. 게다가 갈비살 같은 경우는 등급이 좀 떨어져도 그 맛이 떨어지는 게 조금 좀 덜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평타를 친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기를 보는 능력이 없다, 그럼 웬만하면 갈비살을 먹는다, 그럼 웬만하면 맛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안심이야 워낙 스테이크용으로 최고라고 칩니다. 근데 이게 미디엄보다 더 많이 구워버리게 되면은 푸석푸석한 느낌이 나요. 왜냐면 이게 지방기가 별로 없는 부위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 없이 막 구워가지고 웰던처럼 익어버리면 푸석푸석하다 보니까 안심을 맛없는 부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건 잘 못 구워서 그런 거예요. 안심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자, 3티어 들어갑니다. 업진살.
그 유명한 업진살 살살 녹는다의 그 업진살입니다. 살살 녹는다는 기준으로만 따지면 업진살은 그 위에 있는 티어들보다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왜 3티어로 좀 비교적 낮은 등급으로 이렇게 매겼냐면은 손님들이 이렇게 진열된 거를 봤을 때 지방이 뭉쳐져 있는 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 업진살의 부위 특성상 좀 지방이 좀 많이 뭉쳐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잘 안 집어가더라고. 이게 살살 녹는 건데 이거 좀 안타까운 그런 부위입니다. 부드러움으로만 따지자면은 살치살급이에요. 부채살 가운데 근막이 떡하니 있거든요. 이 근막 때문에 쫄깃쫄깃한 맛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근막을 제거할 수도 있는데 제거 작업을 해놓고서 요걸 딱 이렇게 먹잖아요. 그럼 그냥 거의 살치살 뭐 그런 느낌이 납니다. 부채살도 한 덩어리 딱 치면은 여기 끄트머리는 마블링이 엄청 좋고 요쪽으로 갈수록 마블링이 점점 낮아지거든요. 여기는 살치살보다 마블링이 좋아요. 맨 끝에는 진짜 마블링 끝내줍니다. 제비추리는 여기 표에서 나오는 모든 부위 중에 가장 조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소 한 마리에 이거밖에 안 나오는 귀한 부위야 뭐 이런 거.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대략 600g 정도 나오고요. 근데 막상 진열해 보면은 이제 마블링이 되게 없는 부위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고서 안 집어가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드셔보시면 취향 저격 당하면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이거 그냥 통으로 스테이크 구워가지고 어슷썰기해서 먹어도 기가 막힌데 그냥. 채끝은 솔직히 4티어로 제가 책정을 해놓은 등심보다 부드럽진 않습니다. 그런데 등심보다 티어를 높게 유지한 이유는 이게 스테이크 감으로 등심보다 훨씬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등심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되게 많은 근육 다발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뒤집다 보면은 이게 벌어지기도 해요. 근데 채끝은 그런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썰기도 좋기 때문에 이걸 불고기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명절에 돈 많은 집안은 산적을 채끝으로 하세요. 엄청 고급이죠. 자, 4티어 들어갑니다. 4티어에는 딱 등심 하나만 넣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3티어랑 너무 근소한 차이라서 3티어에 같이 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등심이라는 게 구이의 표준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4티어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이 소고기 부위 중에 가장 익숙한 게 등심일 텐데요. 그 이유는 등심의 생산량이 소 한 마리에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이 등심도 보면은 엄청나게 긴 이 전체를 다 등심이라고 하기 때문에 각각 부분에 따라 맛이 좀 다른데요. 그거를 제가 여기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넘어갈게요. 요걸 또 불고기로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또 엄청 고급 불고기죠. 자, 5티어입니다. 여기도 차돌박이 하나 뒀는데요. 제가 가격으로 급을 나누긴 했는데 이게 그래서 차돌박이가 5번째 등급 이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대패구이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차돌박이만 한 게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부위 중에 가장 직관적으로 감칠맛이 폭발하는 부위인데요. 이게 다 차돌박이의 기름맛입니다. 차돌박이는 고기를 먹으려고 먹는 부위가 아니라 그 지방을 먹기 위해 먹는 부위입니다. 그만큼 지방이 맛있는 부위입니다. 고기는 거들 뿐이에요. 자, 이제 6티어와 7티어를 얘기할 텐데 6티어와 7티어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구이용과 국거리의 중간쯤 되는 애들이거든요. 마블링을 봐서 구워 먹을지 국 끓여 먹을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제 가성비 부위로 간혹 소개가 되는 애들이더라고요. 얘네들을 구워 먹을 때는 바싹 구우면은 막 상당히 질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4mm 정도로 얇게 썰어가지고 구워 먹거나 아니면은 약간 레어나 아니면 미디엄 요 정도 이상 굽지 않는 걸 권합니다. 자, 그럼 6티어 한번 보실게요. 안창양지는 그나마 여기 있는 애들 중에 가장 부드러운 군에 속합니다. 안창살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안창양지라고 불려요. 마블링이 썩 훌륭한 편입니다. 대접살의 현행법상 정식 명칭은 앞치맛살입니다. 그래도 이걸 치맛살이라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치맛살로 표기하는 것보단 대접살로 표현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또한 마블링이 훌륭합니다. 우삼겹 부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텐데요. 백종원 선생님이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죠. 우삼겹은 양지가 있고 지방층이 있고 업진살이 있는데 요거를 보통 떼내는데 떼내지 않고 그대로 덩어리째 잘라낸 거, 이거를 우삼겹이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삼겹양지라고 합니다. 굉장히 고티어인 업진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양지가 섞였기 때문에 그냥 이걸 두껍게 구우면 좀 거시기 해요. 그래서 얇게 대패구이로 씁니다. 설긴머리는 허영만 화백의 식객에서 삼각살이라는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육사시미로 엄청 맛있다고 이렇게 표현된 적이 있는데 그 자료화면은 제가 못 찾았네요. 실제 많은 정육 현장에서도 이거를 삼각살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양이 삼각형이거든요. 원뿔 정도만 돼도 마블링이 굉장히 많이 배어가지고 이게 좀 그 사시미로 먹기는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보통 구워 먹게 됩니다.
삼각살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절반 정도는 부드러워가지고 구이용으로 쓰고 절반 정도는 국거리로 써야 됩니다. 이게 그 국거리 쪽도 보시면은 마블링이 이렇게 되게 잘 배긴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질긴 편이에요. 이렇게 삼각살이 구이용으로 절반 정도만 괜찮다는 걸 모르는 동정업자들도 많이 있으니까 구매하실 때 그거 감안을 하시고요. 7티어입니다. 차돌량지. 우리나라에서 차돌량지는 무조건 국거리나 수육인데요. 외국에서는 브리스킷 BBQ라고 해서 스테이크용도 뭐 바베큐용도 이런 식으로 구워 먹는 데 쓰곤 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얘네들은 염지라거나 마리네이드를 해가지고 충분히 연육을 한 다음에 굽는다는 거. 그래서 거의 형태가 햄이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크로 굽더라도 미디엄 이하로 세심하게 굽는다는 거. 그렇게 구웠을 때만 스테이크, 바베큐 이런 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실력이 없으면 그냥 삶아 드세요. 보섭살. 이 보섭살이 상당히 재밌는 부위인데요. 세부 부위에 따라 맛이 상당히 다릅니다. 이게 이 속에 근막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정선하기가 모든 부위 중에 가장 까다롭습니다. 아마 보섭살 깔 줄 아는 동종업자들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경력 좀 돼야 요거 깔 수 있습니다. 이 보섭살에서 일부 떼어낸 요 손바닥만한 크기 정도는 거의 6티어급, 5티어급도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구이용으로 적합한 부위가 나오고요. 또 그 중에 일부는 제가 간단한 처리를 해서 구우면은 안심과 굉장히 유사한 식감과 맛이 나서 고기에 익숙한 동종업자들마저도 다 안심으로 믿게 만든 적도 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싸게 짝퉁으로 안심의 맛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처리 방법은 요청 댓글이 한 100개 정도 하면 한번 해볼게요. 아롱사태와 상박살. 아롱사태와 상박살은 그냥 한 세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육의 성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맛도 거의 비슷해요. 아롱사태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사태와 혼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태 중에 아롱사태가 맛있다고 하니까 그냥 주문할 때 아롱사태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근데 아롱사태는 진짜 그 사태 한가운데 요만한 거 진짜 얼마 안 나와요. 그리고 상박살도 우리 현장에서는 그냥 그걸 뭉치사태라고 부르거든요. 아롱사태랑 똑같은 육질로 좋은데 얘는 빵이 더 커요. 그래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상박살을 아롱사태보다 더 높은 급으로 치기도 합니다. 3mm 정도로 얇게 썰면은 굉장히 쫄깃쫄깃하면서 좋아요. 식감이 고급져. 아롱사태도 마찬가지로 얇게 썰면 구이용으로 적합한 식감이긴 한데 이건 빵이 너무 작아가지고 그냥 제가 일부러 좀 빼봤어요. 자, 이 두 부위들은 육사시미로 먹으면은 그 윗티어라고 하는 설깃머리 얘네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자, 8티어입니다. 8티어에 양지 하나 있죠. 양지는 국거리입니다. 이건 상식. 9티어 우둔도 보면은 질긴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따로 빼서 국거리용으로 쓰면 되고요. 그 나머지 알맹이가 상당히 거대하게 있는데 그것들은 스테이크, 육사시미, 육회 괜찮아요. 우둔을 스테이크로 한다는 게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등급이 좋을 때 마블링이 기가 막히게 배입니다. 그럴 땐 뭐 그냥 구워 먹어도 되는데 제가 왜 스테이크에 뒀냐면 이거는 레어 정도로는 먹어줘야지. 그래야 안 질기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불고기 할 때는 아까 뭐 질기다는 부위 뭐 그냥 따로 떼낼 필요도 없이 그냥 싹 썰어가지고 불고기에 먹으면 돼요. 꼬리살과 알전각. 꼬리살과 알전각은 전부 앞다리살의 일부입니다. 그 앞다리살을 해체해가지고 좀 알맹이를 뽑아낸 게 알전각이라고 하고요. 꼬리살은 그래도 부채살 반대편에 있는 약간 그런 거 떼면 따로 똑 떼지니까 이것도 이렇게 정선하다 보면 가운데 힘줄이 쫙 거대한 게 있는데 그거 딱 걷어내고서 육사시미, 육회 뭐 이런 걸로 진짜 끝내줍니다. 여기가 우리 매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약간 마블링이 좋은 쪽이 있고 덜 좋은 쪽이 있는데 탄탄한 쪽은 육사시미로 쓰고 덜 탄탄한 쪽은 이제 육회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가격 차이를 두기도 해요. 자, 홍두깨는 사실 횟감으로 따지자면은 알전각이나 꼬리살보다 좀 하급입니다. 근데 뭐 그냥 미세한 차이니까 그냥 같은 급으로 놔도 무방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홍두깨 같은 경우는 아까 알전각이나 꼬리살처럼 가운데 힘줄이 없기 때문에 그 힘줄을 걷어낼 자신이 없는 분한테, 그러니까 정육점 주인 입장에서 그런 분한테 이제 육회로 괜찮아요. 일단 작업이 쉬워. 그리고 모양도 원통형으로 일정해가지고 육전할 때 괜찮습니다. 자, 10티어입니다. 여기서부터 12티어까지는 굳이 이렇게 좀 나눠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냥 도매 시세 기준으로 좀 나눠봤어요. 앞다리. 여기서 말하는 앞다리는 꼬리살을 제외한 앞다리입니다. 아까 말한 알전각은 포함하고요. 우리 매장은 이렇게 발굴 안 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발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국거리랑 불고기로 좋습니다. 그 앞다리 중에서도 일부분은 약간 차돌량지급으로 국거리에 좋은 것도 있어요. 설도는 그냥 불고기 하면 됩니다. 설깃은 등급이 괜찮아요. 마블링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핍니다. 근데 하지만 주의할 점이 그 마블링에 속아가지고 얘가
되게 부드러울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설깃은 마블링이 많아도 질깁니다. 그래서 육회로도 절대 쓰면 안 되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길게 했지만 결국엔 불고기만 해 먹어야 돼요. 자, 11티어 갑니다. 사태. 개인적으로는 사태가 11티어까지 내려갔다는 거가 조금 거시기해요. 사태는 보통 상박은 제외하고 아롱 사태는 포함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유통이 되는데 소의 모든 부위에서 힘줄이 가장 많은 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워 먹는다면 가장 질긴 부위입니다만 물에 삶았을 때는 가장 좋은 부위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아롱 사태나 상박, 뭐 차돌량지 이 정도 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취향에 따라서는 차돌량지보다 더 맛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힘줄이라는 게 거의 다 콜라겐인데 끓는 물에 콜라겐이 녹아서 이렇게 되면은 되게 부드럽고 탱탱해지거든요. 그 식감 좋아하는 사람 환장하지. 자, 12티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엔 목심. 이게 목심이 은근히 질깁니다. 옆으로 뻗어있는 소의 머리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래도 이게 단면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대패구이 해가지고 샤브샤브로 좀 많이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얇게 써는 불고기 그리고 국거리로도 괜찮아요. 근데 목심을 조금 더 파고들면은 이 등심이랑 연결되는 데가 목심이기 때문에 그 등심의 근육이 그저 칼로 나눠졌을 뿐인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근육은 등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약간 그 부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 알목심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얇게 썰으면 구이로 구워 먹을 만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고기 전 부위를 등급을 나눠가지고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용도로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급을 나누게 되면 보시는 분들이 선입견이 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제가 부위 설명하면서 조리 방법에 따라 이 부위가 꼭 요 정도 급일 리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세부적인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표는 절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절대적으로 꼭 이게 뭐보다 좋다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면 해요. 가령 9티어부터 12티어까지는 그냥 불고기 치면 맛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얇게 썰었는데 뭐.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질문 같은 거 남겨주신다거나 아니면 더 자세하게 파고들 부위, 궁금한 부위가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